결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권력 다툼으로 피바람이 불 거라는 예고를 수차례 해드렸었죠. 대부분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고 물증이 없어서 말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스스로 이현주 배후에 있다는 걸 사실상 증명했습니다. 한두 번 반복되면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이상 넘어가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이자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 합당 국면 당시 이현주에게 미략 타격 소재 문자를 보냈던 국무위원은 누구일까요? 유시민 작가 뒷담을 나누던 텔레그램은 김민석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빼박 증거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김용민 목사, 아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면 뉴 이재명 이용 세력의 수장입니다.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중심으로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키워지는 일종의 등용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반문 세력 중 하나고요. 과거 김어준 공장장과 낙곰수를 진행했었는데 어느 순간 돌변하더니 지금은 이른바 문조 털레유 까기에 수장이 된 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밑으로 고발뉴스 이상호, 이동형 이런 자들이 쭉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함돈균을 본격적으로 유튜브 시장에 진출시킨 것도 김용민 목사입니다. 이 김용민이 최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보면 추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역시나 근본도 없고 맥락도 없는 문장들인데 대충 이런 겁니다. 김용남을 김어준, 박시영이 주저앉히고 있다고 말하고요. 더러운 입을 다물기 바란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진영에 기생하며 밥벌이를 이어가는 당신들의 삶을 한때는 가엾게 여기려 했지만 이제는 역겹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김용민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 같죠? 뉴스공장은 기본 조회수가 100만 이상이고 뉴스공장 아래에 홍사운수를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이 수두룩합니다. 매출도 수백억에 달하고 겸손몰은 그 어느 때보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TV는 조회수가 어떻죠? 구독자는 88만이 넘는데 조회수는 3만, 1만, 3천, 심지어 1천을 못 넘는 것도 있습니다. 라이브 조회수도 처참합니다. 7만에서 9만 정도가 잘 나오는 편이고 2,500밖에 안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인규의 친구 박영식, 오윤혜, 강미정 이런 자들입니다. 딱 봐도 어떤 사람인지 어떤 채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자신이 공천한 후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도 이들과 어울리는 정청래 역시 명심하기 바란다. 이제 다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이건 전당대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김용민은 윤석열처럼 자신만의 메타버스에 갇혀 사는 것인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이 75%가 넘는다는 건 아직 전해 듣지 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글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다? 김민석 총리가 누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실제 김민석 총리라는 게 충격이죠? 김민석은 사실상 이번에 4번째 걸려든 겁니다. 김민석은 밀양 문자 때부터 조국을 견제한 게 아닙니다. 이미 2024년에 어떤 문자가 포착됐습니까? 조국 쇄빙선 내려서 동네 선거하나? 부끄럽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 걸렸었죠? 이 당시 조국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있었고 이때 국회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전후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국힘이 이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취소되면서 표결도 갑자기 잡혔던 겁니다. 조국 혁신당 측은 지방 일정이 있었고 표결이 갑자기 잡히면서 다 같이 올라가야 하는지 민주당에 문의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민주당 측에서 과반 이상이 확보되어 있어서 올라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와 몇 명의 의원들은 지역에 남고 나머지는 서울로 올라와 표결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아마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이것도 곧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격하게 되면 김민석을 궁지로 몰아간다는 걸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내란의 밤 국회에 왜 안 나왔습니까? 감기약 먹고 잤다? 지방도 아니고 국회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안 나왔다? 이때부터 김민석의 텔레그램 실수가 포착됐던 거고 그 뒤로 이현주가 받고 김민석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밀양 문자 뒤에는 강득구의 페이스북이 발목을 잡았죠. 조국 혁신당 합당과 관련해서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는 내용의 페이스북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하는 일도 있었고 유시민 작가 뒷담에 이어 이번엔 김어준과 박시영을 까면서 정청래에게 다음은 없다고 망언을 쏟아붓는 뉴 이재명 이용 세력의 수장이자 스피커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도대체 총리가 대통령 일은 안 돕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검찰개혁안 때문에 벌써부터 국민들은 스트레스인데 총리라는 자가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문제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데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대부분이 눈치 보느라 말하지 못하던 걸 시원하게 말해줬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진단을 누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냐면 지금 언론은 조국에 불리한 보도는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국의 경쟁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어떤 사실이 나와도 거의 보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그다음에 일부 뉴미디어, 정치 채널들, 일부 비평가들, 일부 정치인들, 민주당 안에 일부 정치 세력들,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이미. 경위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 정보로 이걸 논박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합니다. 예컨대 지금 정구영 선생님 이렇게 박광 선생님 얘기했는데 왜 안 갖다 썼어? 갖다 썼잖아. 이런 식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부 장관은 뭔데? 노동부 장관은 정의당이야. 옛날에. 지금은 당적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고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연합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진교 비서관 그 사람은 정의당 하다가 민주노동당 정의당 하다가 민주당으로 왔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어서 지금 그러니까. 박고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연합 걱정이 되는 거야 앞으로가. 앞으로 걱정돼요. 네, 걱정이 되어서 이걸 비평을 하면 그 비평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비평 자체를 비평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서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전체가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선거도 시작됐고 B그룹에 속하던 사람들 스스로 너무 투명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고 유시민 작가도 수개월간 이 상황을 지켜본 결과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생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또는 왜 저렇게 변했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현주, 송영길, 그리고 김승원을 비롯한 공취모 80여 명의 의원들, 신인규, 이동형, 이상호, 김용민, 강미정, 명민준, 정민철 등등 흔히 뉴 이재명 이용 세력이나 B그룹이라 불리던 자들 모두 의심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의심은 과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런 의심을 불러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냐? 유시민 작가와 박구영 교수가 이것도 얘기를 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예. 느슨하든 아니면은 아주 제대로 꽉 네트워킹이 돼 있든 간에 예.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말은 안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그 한 6개월 전부터 문조털 내외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신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렇게
이렇게 딱 묶어져 있어요.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고 보고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네.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고. 권력 그러잖아요. 다툼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체는 이 방식이 이상해요. 얼마나 자연... 결국 권력 다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다? 김민석과 송영길이죠. 이들은 지금 다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전북지사의 안호영이나 김관영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1인 1표제 덕에 경선에서 안호영은 떨어졌고 김관영은 현금을 뿌리다 걸려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이들한테 변수라는 거죠. 김민석 총리가 익산에 전셋집을 구한 것, 이에 대해 설명하긴 했지만 하필이면 익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누구냐? 한병도 원내대표죠?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입장도 제대로 못 내고 최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책임을 조국 후보한테 모두 떠넘기던 박균택을 원내 부대표로 재임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한병도의 지역구인 익산에 전셋집을 구했고 익산시는 김민석을 익산시 명예시민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이겠냐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 지지율이 75%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바보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뉴 이재명 이용 세력은 25%밖에 안 되는 한 줌이라는 겁니다. 재래식 언론과 손잡고 여론을 흔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재래식 언론을 안 믿는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 치고 국힘 출신이 아닌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아니면 내란 이후 갑자기 이름을 알린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미 민주당 당원들은 이런 게임을 무수히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치검문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